두 군데가 여기 이제 아치로 이렇게 올라가게. 주의할 거는 이른 봄에 피는 것만 6월까지는 손질한다는 건데, 앞으로 튀어는 여기 길을 방해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가지를 1m 20이나 1m 50 위에서 봤거든요. 얘네들은 주의 깊게 봐줘야 돼요. 나중에는 얘네가 수세가 더 세져가지고 얘를 잡아먹어요. 그런 윗그늘을 만드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알을 싹 까놨어. 무게를 너무 땡기니까 무거워지면서 10월 중순부터 11월 초까지 해주는 게 좋고, 불에 태우는 거죠. 이렇게 크게 나누는 방법으로 분주할 수 있어요. 구근 심는 적기로는 제가 생각할 때는 11월 말서부터 12월 초 땅이 얼기 전. 일단 사이에서 이렇게 된 잎 좀 제거하고. 올 초에 방송 나온다고 보식해야 돼가지고 그냥 막 우겨놓는데 엄청나게 지금 해주려고요. 가을꽃이 또 많아가지고 여름꽃 애들이 저 안에서 찌그러졌어요. 원래 정원에서 1년 내에 꽃을 화려하게 보려면은 한 30%는 1년 초를 심고 나머지는 다년생을 심는데, 일단 풀하고 기본적으로 죽은 가지나 이런 아이들은 다 잘라주는 거고, 언제나 항시. 정원에서 수목원 같은 곳에서도 일본에 있는 수목원은 꽃이 화려하게 하기 위해서 4계절로 나눠가지고 봄꽃 많이 피는 존, 그 다음에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해가지고 시즌별로 따로따로 영역을 오픈하는 케이스도 있다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사람은. 근데 이제 여기는 다년생이 있는 중에서도 지금은 어쨌든 지금 한참 예쁜 철이 좀 지나갔어요. 지나갔는데, 구절초, 그 다음에 아스타, 흰색, 그다음에 국화. 그래서 화분에 이렇게 식재하는 이 자연스러움은 이 아스타하고 구절초를 국화가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너무 예뻐. 너무 예뻤고. 이제 날씨가 서늘해지니까 장미꽃도 크게 오고 있고, 여기도 꽃도 지금 엄청 매달려 있어요. 엄청 매달려 있고, 얘가 넝클 장미인데 이제 조금 올라오긴 했어요. 이게 내년에도 다 올라탈는지 모르겠어요. 저기도 지금 큰 수는 올라왔는데, 두 군데가 여기 이제 아치로 이렇게 올라가게 하려는 게 목표였는데 올라타려나 싶고, 일단 그렇게 하고 오늘은 전지를 좀 하려고 그래요. 나무를 좀 잘라야 되는 애들이 있는데, 화렵수나 침엽수가 원래 나무 자르는 시기가 다른데, 원칙적으로 하자면은 그냥 쉽게 간단하게 얘기해서 화렵수 계통, 우리는 정원에는 주로 화목류, 꽃피는 나무들이 있기 때문에 화렵수 계통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른 봄에 피는 꽃, 그러니까 뭐 진달래, 철쭉, 그 다음에 이제 뭐 교목으로 들어가자면은 벚나무, 겹벗, 그 다음에 지금 여기도 있는 도화꽃, 그 다음에 또 산딸나무, 이렇게 5월, 6월 그 이전에 피는 아이들,
그 이전에 피는 아이들은 철쭉이니 뭐니 작은 관목들도 마찬가지고 모조리 수국도 그렇고 6월 이전에 6월까지 안쪽으로 전지를 다 해줘야 되는 거고 수영도 잡아주고 전지도 해주고 그리고 그 이후에 피는 나무 여름에 피는 나무 배롱나무 가을 뭐 또 누가 있나 칠자화 이런 아이들 나중에 피는 아이들은 동백 뭐 많죠. 그런 아이들은 아무 때나 잘라줘도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의할 거는 이른 봄에 피는 것만 6월까지는 손질한다는 건데 그런데 침엽수 같은 경우에도 뭐 소나무는 송화꽃이 필 때 그때가 가장 적기이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중요한 거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내가 보기 힘들 때 그리고 내가 시간 날 때 그때 이제 시간 내서 자르게 되는 거죠. 올해 몇 번을 잘랐어요. 여기를 몇 번을 잘랐는데 얘가 피라칸사스 요게 2년차 꽃에서 펴요. 그러니까 당년지 가지에서 꽃 안 펴요. 요건 오래 자란 가지예요. 오래 자란 가지에서는 꽃이 안 피니까 당연히 열매도 없죠. 근데 요게 내년 되면은 이제 꽃 피고 열매 맺는 거는 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건데 이게 맹화력이 굉장히 강해서 남부에서는 울타리로 쓰는 나무잖아요. 그렇듯이 지금도 보면은 여기까지 막 펼쳐져 있는데 여기 관리 동선으로 이렇게 빼놓은 요 동선을 너무 침입해서 이게 엄청 자른 거예요. 지금 수영 무시하고 막 그냥 딜이 잘랐어요. 잘랐는데 엄청 잘랐는데도 지금 또 이제 또 굉장한 맹화력을 자랑하고 있거든요. 자랑하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다글다글 이 붙어 있는 거를 요거를 어떻게 키울 생각이냐면 관목형으로 키우면은 여기서 부피를 너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얘는 교목형으로 키우려고 그래요. 쭉 올라가서 저기서부터 가지가 이렇게 있게. 그래서 밑에들은 그늘도 좀 어느 정도 되게끔 키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 없는 가지들을 미리 지금 아무 때나 잘라도 되는 거예요. 내가 자르고 싶을 때. 그리고 앞으로 튀어나온 여기 길을 방해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앞으로 튀어나온 것도 자르고 그 다음에 이 큰 거는 톱으로 잘라야 될지 몰라요. 일단 해보고 얘도 위에서부터 할 거니까 아래는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늘 이럴 때 이제 갈등 생기는 게 이거 열매를 겨울에도 보고 내년에 자를까 봄에 이런 갈등 그러다 보면 이제 얘는 더 뚱뚱해지고 자 이렇게 다 자르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서 나는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6월달 같은 때는 화렵수 맹화력이 굉장히 강한 이 맹아지가 나와요. 이게 쭉 1년에 막 한 1.5m씩도 크는 아이들. 그런 애들 잘라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렇게 땅에서 밑에서 올라오는 순이 있죠. 이런 것도 깊숙이 집어넣어서 제거해주고, 그리고 특히나 접붙인 나무들이 있어요. 접붙인 나무라 하면 다른 나무에다가 이 나무를 붙여가지고 접붙여서 키우는 그런 나무들은 밑에서 원래 내가 원하지 않는 가지들이 쑥쑥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그것도 다 상시 아무 때나 제거해 주는 게 좋아요. 특히 뭐 장미니 뭐니 접목으로 이루어진 아이들, 그리고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저기에 수양도화꽃이 있어요. 복숭아꽃. 걔도 접붙인 용이에요. 나무가.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밑에서 수세가 세지면은, 전에는 제가 삼색도화꽃을 한번 키웠었는데 삼색도화 접붙인 데가 죽고 옆에서 나는 원래 목대에서 난 복숭아꽃으로 거목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미리미리 잘 잡아줄 필요가 있고, 내가 원하는 수영으로, 그러니까 마당이 좁으면, 내 공간이 좁으면은 작게 위로 해서, 그것도 위로 너무 클 필요가 없다 싶으면 거기서 잘라버리고 거기에서 토이로 만드는 방법으로 키우면 되고, 이게 넓으면야 뭐 아무렇게나 커도 되는 공간이면은 웬만하면은 자르지 않는 것도 좋아요. 자르지 않으면 자연 수영으로 예쁘게 크는데, 이 잘라 놓으면은 여기서 막 쭉 삐져나오는 맹아지들이 막 수세가 세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아래로 처지는 나무도 그냥 잘라버려도 돼요. 그리고 얘도 더 위로 올라가서 할 거니까, 얘도 지금 수양처럼 이 가지가 지금 처지니까 얘도 잘라버리고,
여기쯤 와서 위로 올라가는 가지, 여기쯤 와서 하나 올라가도 될 것도 같은데, 그래도 이왕 처진 거, 이 가지도 다 잘라버리고, 요 목대만 하나 놔두도록. 저 위로 시원하게 받도록 시원해졌어. 하겠어요. 요것도 이제 결국에는 다 자를 가지들이고, 요것도, 그 다음에는, 이 가지도 옆으로 이렇게 벌어져서 이쪽으로 가는데 다시 형태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얘 하나만 받는 걸로 하고, 위에서 이제 가지 받는 걸로 하고, 이것도 잘라버릴게요. 자, 어디 보자. 그렇게 하고 얘도 밑으로 쳐지니까 여기쯤에서 위로 올라가면 어차피 얘랑 또 부딪혀요. 이거 없어도 되긴 한데, 잠깐만, 더 위로 가서 자랄 거니까. 얘도 어차피 쳐지니까 잘라버리고, 얘도 안쪽으로 들어가서 나중에는 잘라야 될 애로 클 거고, 그러면 바깥쪽 가지 있는 대로 잘라 놓으면은 얘가 이쪽에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더 자르도록 하고, 요번에는 요 정도 해두고, 얘도 지금 이 가지가 안쪽으로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꺾여서. 그럼 결국에 얘랑 충돌하니까 이것도 싹 잘라버리고, 그리고 이 가지도 균형미 없이 절로 너무 뻗으니까 자르고. 군대 가나요? 이제 완전히 삭발했죠. 네. 자, 아래로 처지는 애도 자르고. 그래서 얘는 종국에는 여기도 훑게 되고 이것만 남게 될 거예요. 위에서. 그러니까 내 키 위에서 있는 걸로 이렇게. 그래서 교목 형태로. 그게 교목 형태로 키우는 거예요. 우리가 가로수로 키우는 게 가지를 1m 20이나 1m 50 위에서 봤거든요. 1m 80에서도 봤고. 그러니까 그렇게 위로 올려서 키우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죽은 가지들 잘라내는 건데, 죽은 가지 중에서도 얘가 지금 죽였어요. 내가 이식을 했는데 얘가 이식률이 좀 떨어지는지, 자엽작인데 죽었는데 요게 밑에서 겨순이 나서 지금 2년째 요만큼 컸으니까, 얘가 지금 이런 밥티시아나 이건 내년 봄에 자를 거니까 봄에 자르기 전에 그럴 때에 얘가 있는지를 알게끔 이걸 그냥 놔두는 겁니다. 나중에 이거 쭉 잡아 당기면 그냥 후루룩 부러져요, 썩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주의해야 될 거는 능소화나 그 다음에 이렇게 등나무나 이런 애들이 수세가 굉장히 세요. 그래서 저 단독수로 해가지고 저기 딱 아무것도 없는 곳에 있으면은 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잘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정원 한가운데 심어 놓으면은 밑에서 순이 얼마나 자라는지 뭐 하는지를 내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데, 그거를 자세히 좀 살펴가지고 얘네들은 주의 깊게 봐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렇게 보면, 여기 한번 봐보세요. 밑에서 여름에도 이거 잘랐어요. 근데 계속 나죠. 그래서 밑에서 나는 이런 겨순들을 다 찾아서 잘라주고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수세가 얘를 앞에서 보면, 여기서 보면은 얘를 지금 교목형으로 키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단독수인 것처럼 돼 있는데, 저쪽으로 보면은 지금 트렐리스를 올라탔어요. 올해 이제 엄청나게 올라탔는데, 저긴 저기대로, 여긴 여기대로 요렇게 나뭇가지 받듯이 몇 가지만 살리고, 요거를 앞에서도 밑에 이제 다 살펴보고 앞에서도 잘라줘야 될 게 있고, 우후, 잘못 들어가면 큰 꽝에 비면 다치겠네. 이렇게 들어와서 보면 앞쪽에서도 이렇게 등나무 있는 거를 찾아내야 돼요. 얘네를 찾아내서 다 제거하고, 자, 제거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위까지 해서 이렇게 이게 손처럼 해가지고 뻗쳐가지고 가지를 잡으려고 하거든요. 잡으려고 하는데 얘는 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없어도 등을 보는 데는, 꽃을 보는 데는 문제가 없으니까 아예 바짝 잘라버리고, 여기도 보면 이게 두 가닥이 벌써 잡았어요. 이렇게 잡았는데 일단 여기까지 자르고, 엄청 좋네요. 잘 잡아요. 얘 잘 크니까. 그러니까는 이런 애들은
조심해서 정원에 들여서 유심히 관찰해야 되는 그런 아이들이고, 요게 이렇게 두 개가 붙으니까 이 둘 중에 하나는 없애버리고 밑에 있는 아이로 없애기로 하고. 자, 그래서 밑에 제거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원래는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저는 요거를 단독수로 키우려고 그랬는데 이 트렐리스 만드는 게 빨리 안 되니까 얘 얼른 태우자. 태웠어요. 원래 장미 세워주려고 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접목한 애들 밑에서 순 올라오는 거 다 따주는 거, 요걸로 하면 되겠다. 요걸로, 그지? 요렇게 이렇게 속으로 집어넣어서 이게 눈에 띌 때마다 아래 여기까지가 접붙인 데니까 그 밑에서 나는 아이들은 얘가 아니거든. 다 잘라버리는 걸로 하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여드릴 거는 밥티시아는 이식이, 이거 한여름에 이식한 건데 이식이 잘 돼요. 그래가지고 이 순이 다 이렇게 썩더라고요. 썩어도 새순이 금방 올라왔어요. 이게 내년에 올라오는 데는 아무 이상 없고, 어? 아무 이상 없고, 그래서 뭐 이런 건 굳이 안 잘라도 되고, 이렇게 된 가지에서도 지금 이렇게 푸르게 있으니까 잎이, 그리고 새순이 금방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식이 굉장히 좋은 아이. 이렇게 밑에서 순이 막 쫙 올라오죠. 그러면 내가 이 나무를 크게 외대로 키울 거다. 그러면은 이걸 다 잘라서 가운데 중심으로 오는 애를 더 크게 받고, 그렇지 않으면은 밑에서부터 이렇게 깔린 그런 형태로 자연스럽게 키울 거다. 그러면 이런 거를 자를 필요가 없고, 안 그러면은 이런 거는 이렇게 손으로 떼어줘도 되고, 이게 굵어지기 전에, 이게 굵어지고 나면은 톱질을 해야 되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제 그런 애들. 그래서 얘를 외목대로 키울 것이냐, 아니면은 여기서부터 그냥 막 더블더블하게 그냥 가게 내버려 둘 것이냐. 라일락도 그래요. 여기서 이렇게 순 나오잖아. 나오면 이걸 내가 외목대로 할 건지, 아니면 여기서부터 나오는 애를 다 받아가지고 다관으로 키울 건지, 그거에 따라서 조절해서 잘라주면 돼요. 그건 아무 때나 하면 돼요. 여기 보면 접목 붙인 요거 나무, 그죠? 이렇게 해서 파서 밑에서 최대한 바짝 잘라버리는 걸로. 나중에는 얘네가 수세가 더 세져가지고 얘를 잡아먹어요. 얘는 수사해당화. 수사해당화도 1년에 엄청 큰 애고, 얘는 내가 좋아하는 황금버들인데, 황금 수양버들. 되게 빨리 커졌지? 수양버들인데 버들 종류들이 빨리 크니까, 셀렉스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정원에 들일 때는 각별히 정말 이거를 손에서 안 놓으리라. 그런 각오가 서 있어야 돼요. 얘가 보면은 지금 땅에 치렁치렁 끓고도 한 30cm 이상이 이렇게 구겨져 있죠. 이파리가. 네. 내가 좋아하는 완전히 이렇게 쫙 들이우는 그런 아이라서 얘는 물가에 들이우고 있으면 환상이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황금빛이 도는, 노란빛이 도는 줄기인데 봄에 되면 더 노래요. 그래서 되게 예뻐요. 예뻐서 좋아하는 그런 애라서 심었는데, 지금 얘를 원하는 거는 더 키워가지고 이 밑에 그늘로 여기 벤치 하나 놓으면 앉을 수 있을 그런 윗그늘을 만드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지금 몇 번 잘랐어요. 올해도 몇 번 잘랐는데, 그래도 아직 잘라줘야 될 게 제법 돼요. 그래서 얘를 잘라야 된다는 게 이제 과업인 거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밑에 있는 가지들부터 쳐내는 거죠. 그래서 위로 솟는 애에 놔두고, 저 가지보다 이 가지가 더 아래에 있는 가지는 잘라버리고, 그래서 계속 어디 보자. 요것도 자르고.
초점이 안 맞는다. 응? 초점이 안 맞아요. 엄청나게 나뭇잎이 많아가지고. 나뭇잎이 많아서 뭐, 빗자루다, 빗자루. 빗자루. 이렇게 아래로. 지금 여기 벌써 벌레가 알을 싹 까놨어. 아, 그러고 월동해요? 그렇지. 이게 다 지금 벌레 알이라고 보면 돼요. 이 나방인지도 몰라요, 여기. 지금 나방이 붙어 있는데, 여기도 있네. 아. 응원하러 와준 거예요? 응. 맛있게 사는. 지금 이제 찬바람 부니까 이제 저런 애들이 슬슬 겨울 대비해서 이제 알 까는 거지. 그렇게 해서 이게 무게를 잡아 당기니까, 네. 무게를 잡아 당겨가지고 애가 점점 무거워지니까 이게 위로 올라갈 애들도 다 밑으로 내려오거든. 아, 가지가 너무 많으면. 그렇지. 그러니까 사다리가 필요하네, 이거. 여기에서 밑으로 쳐져 있는 나무들을 다 자르는 거지. 잘라가지고 무게가 돼 있는 애들은 다 더 잘라서 하늘로 좀 올라가게. 가지를 이렇게 아. 자르면은 좀 올라가잖아. 네. 그렇게 해서 다 잘라버리는 거지. 아. 아까는 이렇게 엄청나게 치렁치렁 했는데 자를수록 점점 올라가네요. 그렇게 하고 보고 또 이제 지금 뒤에 있는 애도 일찍부터 숙여져 가지고 가고 있고, 안으로 난 가지, 이렇게 안으로 들이우는 가지 있잖아. 줄기가 이렇게 있으면 밖으로 뻗은 거 빼고 자르는 거지. 밑으로 이렇게 있는 거는 무게를 너무 당기니까 무거워지면서 이렇게 너무 늘어지니까 조금씩. 얘도 이렇게 세 줄이다 그러면 지금 한 줄, 두 줄, 세 줄 이렇게 놨잖아. 그러면 무게도 좀 줄일 겸 이렇게 난 얘를 위로 쫙 들어 올리는 게 좋으니까 여기도 잘라주고. 안쪽에서 밑으로 흐르는 이런 애들을 다 이제. 그래야지 줄기도 가벼워서 햇빛도 잘 들고 통풍도 잘 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줄기가 가벼워서 위에 있는 애들이 자라게 되지. 그래야지 여기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비니까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두 개가 있다 그러면은 과감하게 밑에 걸 잘라버리는 거지. 그러면 가지가 위로 더 올라가잖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가지를 어디까지 남겨놓을 것이냐인데, 이 가지는 다 잘라도 될 것 같아. 그래야지 저 위에까지 해서 받으니까 이 가지 전체가 다 잘리면, 위에까지 저렇게 뻗은 데서 늘어지게. 이건 이제 다 자르는 걸로. 가지가 두 개나 들어요, 대충. 위에까지만 남기는 거지. 앞다리. 그래서 얘는 여기를 잘라야 돼. 이거는 큰 톱으로 SOS를 하자. 그렇지. 저기를 다 잘라서 저 위까지를 키우고 위까지 중에서도 밑으로 처지는 애를 잘라버리고. 그래 계속 위에서 번지게. 지금 아까도 버드나무 자르는데 벌써 이 곤충들이 막 알을 까고 있어요. 까고 있는데 잠복소는 10월 중순부터 11월 초까지 해주는 게 좋고, 왜냐면은 이 애벌레들이 월동 준비를 할 때 그때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데 이거는 원래 잠복소용이라기보다는 피복제, 이렇게 보온제로 쓰는
그런 건데 요거는 이제 가림막 정도로 쓰고 이거는 숲이 배롱나무니 뭐니 이런 데 싸주는 데 쓰는데 여기는 중부지방이잖아요. 중부지방인데 다른 아이들은 저는 별로 신경 안 써요. 신경 안 쓰고 원래는 뭐 잠복소 소나무 같은데 제선충 이런 데 이제 해주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핵과식물. 핵과식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핵과 동그랗게 해가지고 씨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매실나무, 그 다음에 이런 삼색도화, 복숭아나무, 그러니까 과일나무 중에서 씨가 하나 있는 애들, 복숭아, 천도복숭아, 또 뭐 있죠? 하나 있는 거, 살구. 그런 핵과식물에 뭐라 그래야 되나, 톱밥을 쓸어 먹는, 그러니까 그 안에다가 애벌레를 놔요. 이거를 갈가가지고 송충이처럼 송충이 같은 벌레들을 그 안에다가 놔. 안에다가 낳고 지는 나중에 탈피하면은 갑각류인 애들도 있고, 갑각류. 그래서 모양도 화려한데 이름도 여러 가지더라고요. 그것도. 그래가지고 그런 애들이 거기에다가 톱밥처럼 쓸어 먹고 알을 까거든요. 그래서 잠복소는 저는 필요한 것 같아요. 핵과나무, 특히나 이제 얘가 도화인데 수양도화예요. 얘는 수양도화인데 여기 복숭아가 막 열려있던 거를 제가 다 땄어요. 땄는데 얘가 접붙인 요런데 진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약간 벌레에 취약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접을 붙여서 가지가 벌어진 여기에서 20-30cm 떨어진 부분, 이 부분 정도에 뭐 20cm나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이 밑에다가 붙이긴 그렇고 요 정도의 띠를 둘러주면 돼요. 그러니까 가지가 이렇게 벌어지는 그 밑에다가 띠를 둘러두면은 벌레들이 쉬우면은 여기다가 이제 알을 까면 이듬해 내년에 여기서 벌레가 깨어나게 두면 안 되고 2월 말 3월 초에 얘를 풀러서 불에 태우는 거죠. 벌레가 깨기 전에. 응, 깨기 전에 걔는. 그렇게 하고 월동하는 거는 지금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11월 말이나 12월 중순에 해도 돼요. 막 급격하게 추워지기 전에는 애들이 그닥 뭐 얼어 죽지 않는데, 그때 월동해야 되는 아이들은 또 지역에 따라서 또 수종에 따라서 다룰 수 있고, 그런데 어쨌든 저는 핵과식물에는 한번 뒤어가지고 자두나무 이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요거를 자 어디가 덜 풀어질까, 이렇게 폭이 넓을 필요는 없거든요. 이것도 되고 저기도 돼요. 골판지 골판지를 써도 되고 한 15cm나 요 정도 돼도 되고, 그럼 아주 넉넉하게 이 정도로 하다고 치자고요. 2개 나오겠네. 2개. 좀 멋없어도 되면 박스 써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골판지를 써도 돼요. 근데 잠복소도 그렇고, 잠복소보다도 이렇게 겨울에 애들 따뜻하게 싸주는 역할을 할 때는 그게 사실 조용감을 주기도 해요. 정원에서. 정원에서 겨울에 아름다움을 제공하는 거지. 그래서 보면은 모두 약에 쓰려면 없다고 마닐라 끈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뭐 나이론 끈으로 묶고 이런 걸로 묶어도 되는데 그럼 좀 덜 예쁘니까 요거는 옛날에 그네 만들려고 샀던 건데 요게 풀어서 한 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3줄이 감겨 있었던 거지. 풀어서 2줄을 썼다. 어디에 썼느냐? 저기 꽃바구니 철근 감는 데 썼어요. 그러면 이제 얘를 한 2번 돌린다고 치고 넉넉 잡아 한 이 정도로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아니어도 되고 골판지, 그 다음에 또 뭐가 되냐면은 헌수건이나 양말, 헌옷 그런 거 이렇게 잘게 오려서 해도 돼요. 이렇게 접어서 폭 오려서 해도. 그러면 이거를 몇 가닥을 쭉 뽑아 가지고 써보자고요. 자, 이렇게 그래서 새끼줄 같은 걸로 해도 되고, 지금 이제 뭐 조금 있으면은 수확할 철이니까, 그래서 요거는 10월 한 지금 이후 20일 이후부터 11월 초 10월 중순부터 해도 돼요. 왜냐면 이제 벌레들이 찬바람 불고 그러면 이제 겨울날 준비를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한번 그러면은 요걸 감고
그래갖고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곳에 돌돌 감아서 그래서 다른 애들은 안 해주는데 요것만 귀하신 분이네요. 귀하신 몸보다 내가 옛날에 대여서 자두나무를 한번 그 벌레를 잡으려고 노력했는데 안 잡혀가지고요. 무슨 뭐 그때 그거 뭐라 그러지? 생태 교란도 아니고 그러니까 암컷이랑 수컷이랑 교란돼서 걔네가 짝짓기를 못하게끔 만드는 그런 게 또 있어요, 제품 중에. 네. 그래서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주사기에다가 약을 넣어서 주사기로 네. 약을 주래더라고 또. 그래가지고 또 주사기로 약을 줬지? 그래도 결국에 그걸 못 이겨요. 그래서 아래 위로 두 군데 이렇게 묶어주면 칠날래 거리지도 않고. 그래서 이건 또 얘네가 깨어나기 전에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 깨어나기 전에 푸는 거. 그 다음에 얘네가 다 어딘가에 가서 알 낳고 월동 준비 끝나기 전에 매주는 거. 이 정도. 나뭇가지 벌어지는 데서 조금 내려와서 해주면 돼요. 뭐든지 다 가능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양도화가 3개이기 때문에 그거 3개 해주면 되고, 그리고 나서는 얘가 그린나이트. 그린나이트인데 얘가 키가 지금 이렇게 보면은 봐. 이만큼 컸죠? 네. 근데 얘가 지금 올해 5살. 그죠? 5살 정도 되는데 얘가 지금 그렇게 쓰러지진 않아요. 쓰러지진 않는데 이게 퍼지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비 많이 오고 뭐 해도 아직까지는 퍼지지 않는데, 그라스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걸음을 하지 말아야 돼. 걸음. 중요한 거. 걸음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걸음을 했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한번 와보세요. 자, 한번 찍어봐. 강아지 같아요. 불러하면 오라하면 오는데 뭐예요? 근데 걸음이 약간 걸음기가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오래 묵었거나 얘가 몇 년 됐거나 그러면, 또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세 번째 원인은 고양이나 개가 뭉갰을 때, 그랬을 때 이렇게 걸퍼덕 들어 누워요. 들어 누는데 그 3가지 이유 중에 하나인데, 가을에는 가을에 얘 아무 때나 이식해도 되거든요. 또 심어도 되는 때니까. 그라스를 심을 때는 사초 그라스를 심을 때는 일단 걸음하지 않는다는 거 명심하고, 그래야지 오래 볼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빨리 분주를 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이거를 널브러져 있는 거를 그냥 잘라버리고 말 것이냐, 아니면 이걸 파가지고 이참에 옮길 것이냐 결정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얘를 분주를 한다 그러면은 이만큼 그냥 적당히 두루룩 잘라버리고 반 정도 삽질해가지고 파내서 옮기면 돼요. 지금은 그렇게 옮기면 되는데, 이게 봄에는 더 세분하게 쪼갤 수 있어요. 3촉, 4촉 이렇게 작게도 쪼개서 더 많이 여러 가지로 번식할 수 있어.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4분의 1등분이나 이렇게 크게 나누는 방법으로 분주할 수 있어요. 분주할 수 있는데, 지금 하고 뭐 내년 봄에 또 일이니까 건드릴 때 건드리기로 하고, 지금은 일단 이렇게 또 막 걸퍼덕 누워 계시니까 별로 안 예쁘니까 그냥 쥐주대 세워주면 돼요. 그래서 얘가 뭐 가운데 뚫는다고 해서 큰 저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왜 근데 이삭 색깔이 너무 예뻐요. 황동빛이. 그라스는 누구나 다 예뻐요. 얘 무슨 종류예요? 얘 우리나라 유통명으로는 한국 깃털 갈대라고 부르고, 얘 그 외국 갔다가 역수입 들어오는 거나 이거. 브리차 트리차? 얘를
무게가 상당히 나갑니다. 내년 2월 말이나 3월 초에 자르는 거예요? 겨울이 지겨울 때. 겨울이 지낼 때. 그렇지. 뿌리도 괜찮하다가. 뿌리로 감상하다가 잘라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이런 안 멋있는 일이 있나. 저기 있는 애는 멋있는데 이게 자빠졌다가 세우니까 저쪽으로 무게중심이 자꾸 쏠리니까 세워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독일 붓꽃인데, 독일 붓꽃이 옆에 있으니까 보면 이렇게 누렇게 진 잎은 그냥 이렇게 빼주면은 빼져요. 빼지는데 이거 겨울에 그냥 놔둬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놔둬도 요 사이로 지금 이렇게 새 잎이 다 올라오니까 상관없고, 너무 보기 지저분하다 그러면 이렇게 몇 개 솎아서 이렇게 잡아당기면 다 빠지니까 이렇게 솎아서 빼주고, 나머지는 세워주고, 아니면 잘라줘도 되고, 그렇게 하고 이식하거나 하는 거는 그냥 봄에 하는 걸로, 지금은 4분의 1등분, 삽으로 쭉 파서 4분의 1등분 하거나 그렇게 해서 옮길 수 있고, 봄 되면은 탈탈 털어서 할 수 있고. 자, 저기 있는 왕관 아스타는 다 졌는데 얘는 쟤는 먼저 폈고 얘는 순을 계속 잘라줬고, 순을 동그랗게 잡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얘 늦게, 끝이네요. 조금 늦게 피고 더 오래 가네요. 더 오래 가고, 그렇게 하고, 쟤는 철 잊은 철포백합이고, 갑자기 나가. 이제 여름에 펴야 되는데, 요게 요 크리스마스 로즈를 옮겨왔더니 그 옮길 때 전에 정원에서, 여기 이사 오기 전 정원에 철포백합이 많았거든. 그 씨가 떨어져서 쬐끄맣게 있었던 거지. 이제 커지면서 이제 꽃이 피는 거고. 뒤에 조심하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엔 구근은 너무 미리 심지 않는 게 좋은 게 뭐냐면, 구근 심는 적기로는 제가 생각할 때는 11월 말서부터 12월 초 땅이 얼기 전까지는 괜찮아요. 괜찮은데, 지금 심는다 그러면은 땅 깊이를 우리가 보통 구근 크기의 2배 깊이를 심는데 2배보다도 훨씬 더 깊게. 그래서 요 며칠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되게 춥고 낮에도 추웠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낮 기온이 지금 되게 덥거든요. 땀나고. 그런 더운 기온이 12월까지도 올 수가 있어요. 11월까지도 오고.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 싹이 먼저 날 수 있어요. 보통 우리가 마늘을 언제 심냐면은 배추 수확하고 나서 10월 말쯤, 10월 이제 하순쯤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배추 수확하면서 밭에 마늘 심거든요. 그러면 이 마늘들은 겨울에 싹이 나서 있어요. 나서 있는데, 우리 마늘은 꽃을 볼 게 아니기 때문에 걔가 나와가지고 파릇파릇하게 있고 그래도 상관없는데, 우리는 튤립이나 이런 아이들은, 구근은 꽃을 볼 아이들이기 때문에 싹이 나가지고 만약에 싹이 나서 걔가 동해 피해를 입으면은 조금 치명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늦게 심는 거를 강추하고, 싹이 안 나게끔 일찍 심게 되면은 깊이 묻어라. 왜냐면은 그게 개화 시기를, 그러니까 꽃박람회 같은 데서 축제에 맞추기 위해서 5월에 장미 축제를 하는 거는, 장미는 하우스를 씌워가지고 가온을 하고, 왜냐면은 장미는 5월 늦게 피니까. 근데 축제는 5월 일찍부터 하게 되니까, 그리고 튤립 같은 애들은 너무 일찍 피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은 깊이 심어가지고 구근의 깊이로 개화 시기를 조절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찍 하는 걸로 하는 분들은 깊이 심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10월 말도 빨라요, 좀. 11월 달서부터 12월 초까지 심어도 되니까, 땅 얼기 전에 심으면 되니까 그때 심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파종 마지막으로. 그리고 파종한 것도 요 며칠 아침 기온이 떨어지면, 이게 18도 밑으로 떨어지면 생육하고도 좀 관계가 있으니까 싹이 늦게 나는 경우도 있어요. 늦게 나는 경우도 있고, 아직 안 난 경우도 있고, 났는데 뿌리가 덜 발달한 경우도 있고, 그러면 이식하기 힘든 상황이고, 그럴 때는 온실에 옮겨주면 좋은데, 그게 이제 가능하지 않으면은 베란다에 들여놓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비닐을 씌워주거나, 그러니까 보온 덮개를 해서 밤에는 조금 기온이 떨어지는 거에 대비하는 게 조금 일찍 활착할 수 있는 거고, 그러고 나면은 그것도 역시 땅 얼기 전에는 어느 곳에나 심어도 상관없어요.